문제 내기 굉장히 쉽죠. 어렵죠. 문제도 꼭 나와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네, 또 저예요. 이제 6월달 시험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검색 광고 마케터 교육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은 딱 그거예요. 보충 설명. 그래서 기존의 검색 광고 마케터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나는 시간 여력이 남아요 하시는 분들만 이번 교육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러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나 놓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전의 강의, 전년도에 못생기게 찍은 그 강의 확인해 주시고 미리 시청하신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빠르게 진행이 될까 해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실무부터 오늘은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실무에서도 쇼핑 검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쇼핑 검색으로 들어가시면요. 사실 저는 검색 광고 마케터를 준비하신다면 개인으로도 검색 광고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성해 보셔서 캠페인부터 그룹까지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게 실제 화면이에요. 검색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 마케터나 아니면 대표님 광고주들이 누를 수 있는 실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룹 유형에는요.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습니다. 사실요. 원래 두 개였어요. 쇼핑 상품형과 카탈로그형이었는데 2020년도 12월 시험에서는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에 대한 질문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부터는 쇼핑 브랜드형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이 나눠진다. 그래서 총 3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몰 상품형과 땡땡땡 광고로 나뉜다. 땡땡땡 광고를 집행하려면 쇼핑 제조사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 하고 광고 가능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집행 가능한 광고주의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 브랜드사, 국내 독점 유통권 계약자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시오, 적으시오가 단답형 문제 유형입니다. 브랜드형은 아마 지금 갓 나온 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징은 조금 다른 게 제조사 또는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게 이제 카탈로그형이고요.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의 공식몰의 소유권자, 공식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살짝씩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똑같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쇼핑몰 상품형은 정말 상품 판매. 누구나 다 쇼핑몰 상품형은 긁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시로는 도매 사이트 같은 거 있죠. 막 다 파는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사이트. 헬스기구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 뭐 입점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뭐든지 다 있는 그런 사이트가 쇼핑몰 상품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 카탈로그형은 제조사 또는 브랜드 상품 판매. 제가 어떤 제조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회사예요. 상품형보다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로서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게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은요. 내가 일정의 브랜드로서 판매량 그리고 일정의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검색량 이런 게 토탈이 돼서 내가 브랜드로서 네이버에서 등록이 된 상태에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쇼핑 브랜드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형이 새로 나와서 쇼핑 검색 광고의 유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 뭐 동영상형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이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묶음에 추가하면 한눈에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에서 잠깐 다뤘어요. 그런데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정답은요,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 내가 원하는 소재,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쏙 빼서 정말 말 그대로 즐겨찾기 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관리에서 캠페인 윗단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는 최대 10개 그룹까지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고, 즐겨찾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 그대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목적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이름 제가 원하는 대로 목적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목적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정답은 즐겨찾기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에서는요, 보고서단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어렵게 좀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실무 보고서단입니다. 자, 저희가 즐겨찾기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키워드나 뭐 소재, 보고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가 추출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서를 일단 저희가 실제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기본 전환 시간, 지역, 매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기본 단위에서는요, 뭐 계정, 캠페인, 그룹, 키워드, 키워드 확장, 소재, 확장 소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요. 소재 보고서, 키워드 보고서, 매체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프리미엄 로그 분석 꼭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화 과정,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각 보고서별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뭐 이게 끝인가요? 세부적으로도 볼 수 없나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캡처를 해왔습니다. 타겟팅을 보시면요, 매체 이름, PC 모바일인지, 그리고 뭐 검색인지, 콘텐츠 매체인지, 지역인지, 또 그 지역의 또 상세 지역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광고 성과로 보신다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노출 순위도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이 있다면 조회수도 볼 수 있고요. 반응수. 동영상 조회는 검색 광고인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브랜드 검색에 가면요, 동영상형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정보에는요, 캠페인부터 캠페인 유형, 검색어, 확장 소재 당연히 되고요. URL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환 성과에서는요, 전환수 당연히, 전환율, 매출액, 그 다음에 직접인지 간접인지, 전환당 비용, 광고 수익률 이제 저희가 로아스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광고 수익률은 로아스. 바꿔서 외워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평균 페이지 뷰, 체류 시간, 전환수, 전환 매출액.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검색 광고 용어들이 다 전환 성과에서 한 번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구분으로 본다면요, 일별, 주별, 요일, 시간대, 월별, 분기별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간은 없어요. 분기별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나온 그 검색 광고 보고서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 중 네이버, 카카오 매체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틀린 것은, 정답은요, ROI, 노출수, 클릭, CTR, 클릭 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셨다면 바로 푸실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유는요, ROI는 저번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광고를 더 집행하는지는 네이버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ROI 대신 로아스, 그 광고에서 얼만큼의 광고 비용으로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만 투자 대비 얼마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ROI는 제가 그때 쉽게 말씀을 드렸던 게, ROI는 거의 대표님들이 체크하시는 부분, 로아스는 마케터가 체크하시는 부분. 그런데 저희는 검색 광고 마케터를 보기 때문에 로아스를 책정한다.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로아스다. 단순한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ROI는 투자 대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단은 캠페인 단인데요. 캠페인과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 이런 게 되게 많이 섞어서 출제가 돼요.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네이버 캠페인에서는요, 캠페인 유형, 기간, 예산 배분의 형태, 균등인지 일반인지 이렇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룹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에요. 입찰가, 예산, 요일, 시간, 지역, 매체, 소재, 노출 방식. 저라면요, 캠페인을 외우고 캠페인이 아닌 것은 다 그룹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다 외우세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제가 이것도 실제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캠페인의 유형, 기간, 예산을 배분 방식, 일반인지 균등인지, 그룹에서는 기본 입찰가, 예산, 요일과 시간, 지역, 매체, 노출 방식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그룹 예산이 10만 원인데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 6만 원까지 노출되나요? 아니요. 캠페인 예산에 포괄적인 컨트롤되는 항목이 더 커요. 그래서 부등호를 보시면 캠페인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면 그룹 예산이 6만 원이어도 만 원까지만 노출이 됩니다.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으로 설정이 되고 예산의 설정 방식은 캠페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키워드가 아무리 100만 원, 10만 원이어도 캠페인 예산이 만 원이면 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캠페인 단위에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심지어 부분 점수도 없대요. 어떡하겠어요? 제대로 외워야지. 노출 기간, 요일, 예산, 균등 배분, 노출 시간. 진짜 헷갈리죠? 아까는 되게 쉬웠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헷갈려요. 정답은 노출 기간과 예산 균등 배분입니다. 어렵죠? 노출 시간과 요일 같은 경우는 노출 기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노출을 할 거예요. 이거는 큰 범위인 캠페인에서 설정이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노출을 할지는 그룹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항상 큰 거, 예산을 얼마나 쓸 건지, 노출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뭐 요런 느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다음이에요. 다음 카카오 검색 광고인데요. 네이버랑 굉장히 많이 섞어서 교묘하게 꼬아서 내는 게 바로 다음 카카오거든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캠페인에서는요, 똑같이 일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 시간이 설정돼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 네이버에서는요, 노출 요일과 시간은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에서는 캠페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표를 좀 눈에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른 점은 노출 요일과 시간을 카카오에서는 설정을 캠페인에서 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요일과 시간은 그룹 단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에서는요, 또 노출 영역과 노출 방식, 일예산, 확장 검색이요. 살짝 달라요. 네이버를 달달달달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들어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화면이거든요. 노출 영역을 PC 할지 모바일 할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노출 방식, 그 다음에 뭐 일예산, 이건 당연한 거고요. 확장 검색이라고 있어요. 확장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와 비슷한 키워드로 좀 더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할 건지 그것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외 키워드 설정도 된다라는 점. 네, 그 다음은 입찰가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입찰적인 부분을 문제가 낼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세부적인 포인트에서 내는데 외워볼게요. 입찰가는요,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어요. 키워드를 한 번에 변경할 건지 키워드에 세부적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변경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변 평균 입찰가 등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보시면 실제 화면이에요. 새 키워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쭈르륵 선택하시면 입찰가 변경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괄 또는 개별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입찰가가 퍼센티지 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입찰가에서 10%를 감액 또는 증액할 건지, 또는 아예 10원 또는 뭐 500원을 증감액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70원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최소가 70원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70원,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 네, 그래서 10만원 이상이면 또 자동으로 10만원이 돼요. 그래서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원이구나 외워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1위부터 10위, 막 모바일 1위부터 5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게 개별 변경이에요. 왜냐면 이거 다 1위로 박는 건데 왜 개별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키워드가 키보드 추천이 있고, 키보드 잘하는 집, 잘 눌리는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 추천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게이밍 키워드에 대한 수요가 잘 눌리는 키보드 추천에 대한 키워드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같이 내가 1위에 입찰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는 입찰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이에요. 키워드를 다 1위에 하지만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개별 변경은 키워드의 입찰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괄 변경은요, 이거 보세요.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100원으로 변경. 그냥 선택한 모든 키워드를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하거나 싹 다 감액하거나, 여기는 일괄은요 싹 다요. 싹 다. 과거 28일 데이터 기반이어서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검색 광고가 우리 회사만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고주들도 누구나 1위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거는 2028일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지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셔도 나중에 다시 입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용도라는 거.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가느냐?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1과 2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작성하시오. 어렵죠? 심지어 부분 점수가 없대요. 모두가 다 하나만 외우시고 막 하나만 적으시니까 부분 점수 있냐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지난번 시험부터 다 부분 점수 없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자, 1번은요.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 노출된 광고 중에서 최하위에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이래요. 최하위였는데 거기서 제일 크대요. 네, 그 다음 2번은요. 검색을 통해 노출된 모든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타냈을 때 중간값이래요. 컸는데 중간이고 최하위였는데 가장 컸대요. 정답은요.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예요. 어렵죠? 최하위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은요. 최하위라는 건 내가 광고의 노출과는 별개로 일단 최하위의 입찰가잖아요. 이건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건 내가 최소 노출은 하겠다라는 그런 굳센 의지가 담긴 그런 입찰 가격? 어떻게 외워야 쉽게 외워질까요? 그래서 일단 최소지만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노출 입찰가다. 이렇게 그냥 쪼개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눴을 때니까 중간 입찰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하위, 여기가 최상위. 근데 최상위였는데 중간이래요. 당연히 중간 입찰가겠죠? 근데 하위였는데 이렇게 최하위였는데 가장 컸대요. 그러면 최소 노출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카카오 검색 광고의 키워드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 키워드는요. 직접 입찰, 그러니까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입찰 외에도 자동으로 순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동 입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입찰 한도와 입찰 희망 순위를 지정해서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이버 광고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동 입찰을 지원해서 희망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카카오만 돼요. 카카오만. 그래서 카카오 키워드는 자동 입찰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자동 입찰이 나오면 무조건 카카오에 대한 설명이구나. 외우세요. 네,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실제 화면이에요. 아까는 저희가 이게 네이버랑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었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세와 일괄이 있어요. 근데 자동 입찰이라고 되어 있죠, 항목이. 그래서 카카오는 자동 입찰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찰 순위와 입찰 한도에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개별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키워드별 자동 입찰 됩니다. 내가 뭐 100개의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 한 개만 내가 자동 입찰을 하고 싶다. 가능해요. 네이버에선 자동 입찰이 없지만 즐겨찾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경쟁업체가 몇 개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구글 검색 광고의 자동 입찰 기능인데요. 자동 입찰 기능은 구글 검색 광고와 카카오 검색 광고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자동 입찰을 지원하지 않는다. 네, 자동 입찰 기능 중에서는요. 타겟 CPA, 로아스, 클릭수 최대화, 전환수 최대화, 전환가치 극대화, 타깃 노출, 점유율. 이거는요. 외우세요. 답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외울까요? 그게 없어요. 구글 검색 광고는 자동 입찰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항목이에요. 아까 키워드 카카오랑 비교를 하자면 카카오는요. 그냥 한도액이에요. 내가 이 키워드를 언제, 몇 번째 순위에 얼마의 최대치로 노출을 시킬 건지 이것만 설정하면 되는데 구글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매체의 자동 입찰 기능인가 했을 때 이런 항목이 나온다면 구글 검색 광고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에요.
자, 실무로 들어갔을 때 요런 네이버와는 다르게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설명 문구가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단답식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을 때도 얼마든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상단 게재율이나 특히 노출 점유율 되게 많이 나오고요. 요것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점유율이나 중복률이나 게재 순위 비율이나 상단 게재율 또는 뭐 노출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구글 광고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설명이구나까지만 한번 숙지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봤어요.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구글의 검색 광고의 소재 노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이버는요 성과 기반과 일반 노출 중 선택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랜덤과 성과 우선 노출,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하는데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검색 광고는 진짜 암기가 반, 계산력이 반. 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서 네이버는 성과이거나 그냥 나 일반으로 가거나, 카카오는 랜덤으로 돌리거나 성과로 가거나, 그 외에 설명은 구글 검색 광고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이 들어가면 카카오예요. 근데 이것도요, 카카오가 지금 원래 다음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정말 카카오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올까도 아직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광고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까지의 그 변화 과정을 시험에 반영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시험이 좀 나와봐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바로 직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이나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로 나눠보자면요, 엄청 많아요. 키워드는 엄청 많죠. 캠페인의 개수, 그 다음에 그룹, 소재 개수 꼭 외우시고 시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의 최소 입찰가는 50원이라는 거. 그럼 키워드의 최소 입찰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여기 5개, 여기 20개, 여기 50개.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은요,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뉘어요. 구글의 경우 이건 특징 되게 별표예요.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딱 그만큼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30만 원을 30일에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 10,000원씩이 균등적으로 소진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일 예산의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이제 상계 처리가 돼서 평균 일수에 이제 평균 일 예산을 곱한 금액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월 청구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진 않아요. 문제 내기 굉장히 쉽죠. 어렵죠. 문제도 꼭 나와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월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검색 유형에는요, 확장, 변형 확장,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이 4가지 유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확장 검색의 뭐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올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외워보자면, 확장 검색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키워드 목록에 없는 유사어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하지만 방대한 노출 때문에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서 좀 일치 검색이나 구문 검색을 활용했을 때 CTR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일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동일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산 45,000원인데요. 58,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초과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이제 상세 처리가 돼서 일일 예산에 곱한 금액으로 이제 월 청구가 됐다 보니까 예산을 45,000원 지정을 하면서 평균 일수에 대한 그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매일 동일하게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까지가 이제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도 진짜 숨가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강의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전에 있는 강의가 기본이고요. 이거는
보충 설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 강의가 있는데 똑같은 강의 내용을 또 찍기보다는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검색 광고의 실무, 문제풀이 살짝 다뤄봤고요. 효과 분석에 심화는 보고서 단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사후 관리들 정말 살짝 다뤘는데 이거는 이제 6, 7번은 다음번에 다시 함께 리뷰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